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휴대폰하고 카메라하고 요즘 논쟁이 꽤 있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이 휴대폰이 카메라의 성능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뛰어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가지고 요즘 왜 이렇게 이런 말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지 거기에 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들을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보면은 이쪽 그래프가 여기가 이제 사진의 품질, 여기가 품질이고 이쪽 그래프가 이제 시간이라고 봐요. 시간, 이게 시간이고 요즘이 여기라고 봐요. 이게 현재라고 보면은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진에 대해서 요구하는 품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에 폰카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 이러면은 폰카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로 발전을 했다고 봐요. 이 정도로 발전하고 얘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 필름 카메라, 그러니까는 이제 렌즈 교환식, 똑딱이 말고 필름 카메라부터 지금의 렌즈 교환식 카메라의 품질은 어떠냐. 그러면은 이렇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가지고 언젠가는 얘네들이 봤을 때 이렇게 교차하는 시점이 있을 것 같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쯤 오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교차하는 시점이 온다. 폰카가 이 카메라를 이기는 시점이 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요 문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일반인이 요구하는 사진의 품질을 휴대폰이 이제 넘어서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임계점에. 이런 임계점에 도달해가지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폰카로 더 이상 자기가 요구하는 사진의 품질 이하가 아니라 요구하는 것 이상 잘 나올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안 나올 때도 있겠죠.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카메라의 어떤 화질과 어떤 폰카의 이 화질의 어떤 이 갭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갭 차이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카메라의 품질이 폰카랑 거의 같다, 이게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이 휴대폰 카메라가 일반적인 사진용 카메라를 뛰어넘는 그 시점이 온다. 그 시점이 이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제 생각은 어떠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림도 없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굉장히 힘들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이 휴대폰이랑 카메라에 들어가는 센서, 이 센서의 기술은 궁극적으로 같은 기술의 센서를 사용하고 있죠. 현재 시점에서. 미래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카메라용으로 더 좋은 센서가 나오면은 순식간에 바로 휴대폰용으로 이게 컨버전 해가지고 나올 거고, 휴대폰용으로 더 좋은 센서가 나오면은 이 센서를 카메라용으로 가져다 쓰는 거는 이거는 어려운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서의 기술, 이 센서의 기술 자체는 동시대다 이러면은 결국에는 같은 능력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 반해서 이 카메라라는 게 확실히 이 센서의 크기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 따라올 수 없는 화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휴대폰에다가 그러면은 이 35mm 풀프레임 센서를 때려 박으면은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가능하죠. 풀프레임 센서를 때려 박으면은 당연히 가능하죠. 대신에 렌즈도 이 풀프레임용 렌즈로 나온 거 뭐 한 1kg 되는 거 이런 거 달아야지 이 카메라용이랑 거의 같은 화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카메라를 만약에 휴대폰에다가 35mm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 렌즈를 이따시만한 걸 단다 그러면은 걔가
휴대폰이냐 아니면은 카메라냐 그런 어떤 개념의 문제로 들어가가지고 요즘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그런 휴대폰이랑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 휴대폰은 결국 카메라를 이제 화질로서 사진의 이제 품질로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 물론 휴대폰이 가지는 장점이 있죠. 휴대성이라든지 이 네트워크, 이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빠르게 이 결과물을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도 있고 공유도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장점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어떤 화질, 그러니까는 이 사진의 퀄리티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폰카는 결국 이 카메라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메타 렌즈라든지 어떤 새로운 렌즈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결국에는 이 휴대폰이 이 카메라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러는데, 그때쯤 되면은 아마 이 카메라에서도 그런 어떤 새로운 광학 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렌즈가 나올 수가 있죠.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또 이 빛을 다루는 이 광학 계통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빛이라는 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 물리적인 크기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더 무거운 그런 렌즈들이 훨씬 더 어떤 광학 기술, 어떤 새로운 광학 기술이 등장하더라도 훨씬 더 손쉽게 고품질의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이제 주머니에 들어가지도 않고 무겁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 휴대폰들은 이런 어떤 작은 센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카메라와 센스를 달죠.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넣기도 하고 많은 경우에 3개에서 4개까지도 넣기도 하는데, 이런 추세는 앞으로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센스를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어떤 센스를 장착한 그런 휴대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대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센스의 크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휴대폰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진의 이미지는 반드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대신 이 휴대폰에서 굉장히 강점을 띄는 점은 뭐냐 이러면은, 이 휴대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가장 이 하이테크인 기술 개발에 앞장서 나가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이 소프트웨어 분야는 아마 거의 원탑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만큼 개발이 활발한 데도 없고 여기만큼 많은 수익을 내는 데도 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뭐냐 이러면은, 어떤 인공지능이든 어떤 소프트웨어든 간에 실제 이미지, 그러니까는 실제 이 센스가 받아들이는 이 이미지의 퀄리티 자체를 능가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런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후진 어떤 과거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런 어떤 이미지 소스, 이 소스를 컴퓨터로 가지고 왔을 때는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라든지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의 품질로 보자면은 결국 이 카메라의 품질은 이 휴대폰이 결국 따라넘을 수 없다. 만약에 따라넘는다 이러면은 이 휴대폰 자체에 요즘 쓰는 렌즈 정도는 달아주는 그런 휴대폰이어야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카메라가 지금 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냐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미 이렇게 정해진 시장 안에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이렇게 한두 개 넣었다 뺐다 이러면서 가격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최대한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띄고, 진짜 어떤 뭐 개발 정신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바지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느낄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카메라 업체들의 모양새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카메라 역시 이 휴대폰 때문에 망했다, 이 휴대폰 때문에 쪽박 찼다, 이거 완전히 레드오션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휴대폰이 가지고 있는 장점, 그 네트워크라든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카메라가 이 휴대폰과 싸울 게 아니라 이 휴대폰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게 결국에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카메라에 하루빨리 이 안드로이드라든지 어떤 이런 최신 OS가 동작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서 돌아가는 각종 다양한 소프트웨어들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걸맞는 지금 2020년이잖아요. 우주 원더킥이니까 이미 날아가고 댕기는 그 시점인데, 아무튼 그 시점에서 지금쯤은 이제 나와줘야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만들어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고, 또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겠죠. 거기 카메라 만드는 업체들이 그렇게 IT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밝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문제나 어떤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가가지고 휴대폰과 함께 가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지, 얘는 휴대폰이랑 맨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하면은 결국에 남는 거는 이제 전문가 시장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있는 이제 카메라 업체들이 한 절반 정도는 문 닫아야지 이제 겨우 먹고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나름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은 휴대폰과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